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 또 한 번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후에 주고 있는 방향성에서 또 힌트 얻어보도록 하죠. 가장 매크로적으로 궁금한 부분부터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러면서 추세 그 시기에 진입을 했죠. 자, 이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25bp가 나오면 방향성 뚜렷해진다. 재밌는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시장을 기대해도 되는 그 위치인지 시장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 받아들이는 국내 시장 분위기 먼저 오후 기준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그 발표 전후로 해서 많이 좀 종목의 변동성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들은 좀 쉬어갔고요. 개별 종목 이슈 있는 것들은 그래도 자기 갈 길들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상대로 다행인 부분인 대로 25bp 인하가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 지표만 잘 확인하면 연착륙, 사실 경기 아직 둔화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호한 상태의 시장 환경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 종목 간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문제인 거죠. 하이닉스가 일단 지금 시장에 자금을 다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호재로 받아들였던 바이오 섹터가 아침에 한 20분, 30분 정도 좋았다가 정말 순식간에 수급이 전환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AI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제 DDR과 같은 낸드와 같은 레거시 반도체 쪽도 앞으로 수요가 또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덕분에 소부장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산다라고 하면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겠죠. 그런 모습이 일단은 초기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조선이나 바이오나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종목들 센티에 나쁜 이슈가 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만 수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쪽으로만 일단은 수급이 워낙에 다른 거 팔아서 바이오 반도체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심리가 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의 변동이 좀 있긴 합니다만 현물 쪽에서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은데, 다만 하이닉스가 어제 잠깐 조정을 줬죠. 어제 잠깐 조정을 주고서는 이격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또 과열 양상으로 제 기준으로는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가격에서는 또 따라 붙기는 사실 좀 더 어려운 구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소부장단에서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은 다 만들어져서 사실 한미 반도체라던가 다른 지금 여전히 좀 급등하지 않은 반도체들은 일단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부장단으로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섹터 단기적으로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급급해서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안 가는 것들을 팔아서 반도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을 텐데, 일정 부분은 시장의 주도주가 그렇다 보니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해서 비중 줄여가지고 억지로 안 해도 되는 매매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좀 잡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워낙 반도체의 주도력이 강한 시장이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떼어서 잠시 후 더 길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를 좀 포커스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김민수 대표님, 금리 인하기에 생각나는 섹터들 있잖아요. 오늘 앞서서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의 장 초반에만 움직임이 살짝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본다라고 연결고리가 강한 쪽은 지금부터 조금 더 전략을 무게 있게 실어도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장주죠.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제 때가 들어왔다.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발을 맞추겠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바이오도 물론 있었겠고, 거기다가 또 지금 최근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오늘 그래도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고 카카오 잘 있고, 가요. 거기다가
어제까지 했을 때 또 약간 성장주의 개정까지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게임주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밖에 2차 전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쪽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데 시장은 됐고 일단 반도체 받고 그냥 한 번 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 또 하나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원래 우리는 금리 인하가 이제 또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건설주 이런 쪽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또 안전종합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못 받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또 리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리츠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직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들이고 원래 자동차도 수혜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준금리 하락하면서 가상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수혜는 맞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다 보니까 강한 쪽들을 먼저 비중을 채워놓자라는 쪽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그 밖에 나머지는 일단 다음 기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예 저희가 또 일단 앞으로 한 일주일 뒤면은 대거 휴일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휴일 놀 생각하고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 연휴 앞두고 파는 물량에 대한 경계감도 서서히 가질 시점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연휴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럼 내가 가져가야 될 건 뭘 가져가고 뭘 취합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장에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줄이고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그나마 그게 편하겠지 뭐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수혜나 변화들은 추석 끝나고 그때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하고 약간 묵직하지만 잘 견디는지를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뭐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바이오주는 섹터가 아니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바라보신 게 맞겠고 거기서 이제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전에 미리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수익률을 담보로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잘 지키는지 보시고 주도적인 반도체 동향들 그래도 비중은 채워 가셔야 나머지가 또 관리가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일정이 딱 정해져서 지금 방향성 모색할 수 있는 쪽 찾아볼게요. 민수 대표님, 저희 23일 날 카카오 앞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오픈 AI와 협업한 부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워낙 반도체가 가는 이유도 AI 시대고 카카오도 사실 AI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정을 보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활용도 가능할까요? 아, 저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보유. 네. 흔들리면 매수. 흔들리면 매수요? 예, 지금 자리는 자리 나쁘지 않고요. 네. 기대감이 계속 채워질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확산해서 뭐 카카오페이로 간다든가, 뭐 이쪽은 카카오 게임즈는 잘 모르겠고요. 하게 되면 카카오 쪽은 지금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았으면은 그 금리와 상관없이 움직였던 변화였을 때는 금리 외의 변수가 뭐 실적이나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딱 잡아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봤잖아요. 23일 일정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어서 알테오젠 황 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개별 종목이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알테오젠이 코스닥 대장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형님이라는 점에서 조금 방향성이 나오면 제약바이오의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23일 FDA 승인 이슈를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방향성이 확정이 이날 기준으로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에도 변화 요인이 있을지 이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침에 잠깐 좋았다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를 워낙에 좀 지금까지도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워낙에 좀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날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테오젠이 다음 주 FDA 승인과 관련된 모멘텀 기다리고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오늘 오전에 D&D 파마텍의 임상 결과 발표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도 라이센스 각 뭐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라이센스 아웃도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팔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알테오젠이 많이 하락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형주들 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아마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어제처럼 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바이오라던가 다른 섹터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의 움직임은 조금 많이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20분, 30분 만에 분위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일들은 다들 아마 매매를 생각을 하지 많이 못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바이오 섹터들은 앞으로 호재거리는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이슈들이 중요한데 지금 올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바이오텍들을 보면 다 개별 이슈들이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 모멘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과거 같았으면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텍의 성장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더 사자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 오후나 뭐 또 내일 정도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오 섹터들은 섹포트의 일정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를 향하고 있는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의 강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보고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그 강한 흐름 속에 움직이는 게 IT, 그 안에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을 해야겠죠. 김민수 대표님,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장 중입니다만 13개월 만에 8만 전자 회복. 오늘 이게 가장 큰 헤드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거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앞에 팔자 찍힐 수 있을지 워낙 큰 고지로 시장이 생각을 했던지라 궁금합니다. 오늘 8만 원 뚫어낸 장중입니다. 의미 부여도 가능할까요? 울고 싶네요. 일단 네? 예, 울고 싶네요. 울고 예. 싶다. 한 1년 동안 과연 뭐 한 것일까? 이제야 이제 5만 원대까지도 보고 오자도 봤다가 그 새까맣게 속 다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팔자 들어온다. 예, 참 팔자 좋게 들어온. 예, 앞으로는 팔자가 아니라 구자로 보면서 이제 숫자도 6자리 기대하시는 거네요. 그럼 위로도. 가야죠. 예, 갈 거라고 믿고 쓰면 좋겠고, 예, 바람과 소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삼성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지금 흐름을 딱 보게 되면 옛날에는 저희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AI 쪽에서 그래도 성과를 낸다 그러면 HBM 가지고 너 들어와 아니야? 그러면 들어와서 잘하고 있는 쪽 하이닉스만 바라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둘 다 같이 가요. 삼성전자가 SK 하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는 HBM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HBM만 가지고 보다가 거기서 이쪽은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면서요. 그런 가운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또 작업한다고 막 열심히 또 투자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1, 2위 업체들은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용 디램이나 아니면 또 지금 나오는 낸드 이쪽들이 스토리지 쪽이죠. 이쪽이 네. 막 쇼티지가 날 정도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한번 쇼티지 나게 되면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이 확장되는 국면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쉽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이 앤 홀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만 원 선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어느 정도 챙기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워낙 눈물 날 정도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삼성전자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메리트 있나요? 한 증권사가 아니라 두 개의 증권사가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내놓은 상황이라 기대치 키울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요. 빠를지도 함께요. 이제 좀 타이밍을 잘 재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냥 다 그런 거 모르겠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있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바이앤홀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이앤홀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근데 물론 어차피 바쁘다 보니까 또 출렁일 때 대응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신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부장을 보셔야 되는데 소부장도 일단은 레거시 쪽들의 변화가면서 낸드 쪽에 대한 종목들 좀 챙기는 거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선단공정 쪽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제 소재 쪽들이 더 일단은 맞다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들을 챙겨보시고 그밖에 HBM도 주도력을 이제 계속
누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가 HBM4는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계속 웨이퍼 찍어내고 거기다가 또 장비 들어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섹터들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바라보시면서 그것도 보강시키게 된 뒤에 일단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앤홀드로 이번 사이클을 또 가져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가 장중 기준으로 삼성전자 96,800원이네요. 2021년 1월에 기록한 수치였다는 점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보고요. SK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어제도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 엔비디아 칩의 중국 판매가 제한을 좀 받게 됐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은 게 간밤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연동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혀요. 오늘 6%까지 또 한 번 상승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숨고르기를 생각하신 분들도 어떠한 재료에도 흔들리지 않는 SK 하이닉스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코멘트 조언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 모든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마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봐요. 어제 같은 조정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밀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이 났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매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AI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GPU 말고도 소캠이라고 하는 이제 보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 들어가다고 하면 뭐 LPDDR이라는 또 저전력 D램도 필요하고 낸드도 서브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제가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였다고 한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 두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급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업황도 급격하게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연말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특별히 이슈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 2주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하이닉스에 아직 엔비디아 공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황들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면서 지금 소부장들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실적으로 먼저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지금은 조금 더 그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 올라가져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센 주식이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펩트론이라던가 뭐 지금 가장 강한 뭐 펜트론이라던가 펜트론이라던가 테크용이라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종목을 못 사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안 올라가는 뭐 한미 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충분히 또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오늘 또 급등하는 맞아요. 모습들이잖아요. PSK 홀딩스라던가 이런 흐름들은 조금은 더 종목 섹터 안에서 세부 섹터 안에서의 또 순환 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매매 전략은 일정 부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머리가 좀 어지러우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매크로 큰 변수들은 사실 이제 다 거의 다 지나갔어요.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굵직한 변수는 다 지나갔는데 수화를 어떻게 보면 결과를 잘 받았죠. 받고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연휴 앞두고 이제 조금 거래 대금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관심이 큰 섹터다 보니까 두 분 모두 사이즈 큰 종목 이야기하시면서 소부장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OLED도 김민수 대표님 짧게만 점검을 하고 갈게요. 애플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쪽이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 밀리면서 사실 많이 고전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다라는 기대감도 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메리트도 있을지 한번 조언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저희 낙수 효과가 여기까지 들어오겠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한때 이제 IT가 간다고 했었을 때 반도체가 이렇게 쭉 가기 시작하게 되면 IT가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G노텍, LG전자 이런 것까지 한 번씩 돌았었는데 그게 이제 돌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던 종목들의 변화들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지 잘 모르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다음 아이폰 18부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거의 이제 우리가 다 하게 생겼어요. 근데 좀 애플은 좀 울게 생긴 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갤럭시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디스플레이 맡겨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렇다고 중국에다 주겠느냐? 못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화살도 많고 또 이제 법적인 관계도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에서는 선택지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또 커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잘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겠죠. 타이밍 되게 되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쪽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오랜만에 폴더블을 통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2%밖에 안 된 게 이제 만약에 내년에 아이폰 18 폴더블이 한 2,500만 대 팔린다. 그러면 지금보다 시장 규모는 5배가 커집니다. 최소.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시장이 커질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관심 있게 봐야죠. 근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만큼이라도 좀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IT한 반도체에 쏠리게 되는데요. 다른 쪽에서 노릴 수 있는 모멘텀, 그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OLED 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동안 소외됐던 곳에서 반응이 나온다라는 앞서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오늘 LG전자입니다. 로봇 이야기를 할 건데요. LG전자가 테슬라 공급망에 합류한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공급망 합류라고 물음표 지금 붙어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LG전자가 유독 강하게 움직임 나옵니다. 로봇에 대한 모멘텀 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사실 오전에는 구조조정 이슈만 나왔는데 오후로 가면서 그쪽 이슈보다는 로봇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5.78% 오르는 구간 어느 점을 핵심으로 황 팀장님 봐야 될지 이야기 들려주시죠.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LG전자가 이제 테슬라 로봇의 휴머노이드의 밸류체인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찌라시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직은 미확인된 뉴스입니다. SNS 통해서만 SNS 그냥 통해서 많이 전해진,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로봇스타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거에 애플카가 또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러네요. 애플카 때도 LG전자, 기아가 협력사로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한번 급등했다가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실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아마 휴머노이드 회사, 로봇 회사로 바뀔 확률이 더 많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모멘텀 애플카와는 또 이야기가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뭐 LG전자나 로봇스타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뭐 다른 로봇주들도 보면 다 로봇의 사업들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숫자로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사실 괴리감이 조금 있는 거죠. 분명히 주가는 가서 수익은 나는데 실적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주가가 항상 크게 시세를 날려면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실적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약간 테마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 너무 비싸져 버릴 경우에는 가차없이 또 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오늘 올라가는 이슈가 뭐 미확인이라서 더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뭐 매수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LG전자도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멀티플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LG전자가 가전에 강했던 회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로봇 회사의 부품,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과거에 애플 아이폰 수혜주로 올라갔었을 때 LG 이노텍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초기 모습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LG전자가 대주주는 뭐 로봇스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 주식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대시세가 나올 섹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딱 이쪽 섹터만 움직이지 나머지 뭐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이쪽은 그냥 조금 약한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봇 밸류체인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앞으로 매매 기회 정도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한 사이클 지나고 나면 또 주가 제자리에 내려올 수 있는 위험을 좀 내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매용으로는 아주 적합한 위치에는 들어와져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피지컬 AI 투자한 거는 네.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에다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 LG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는지 밸류를 다시 측정받을 수 네. 있을지 궁금해요. 그런 물론입니다. 점에서 본다면요. 네, 물론입니다. 그쪽에서는 기존에 LG전자가 사실 특별한 거 없고 스마트폰도 이제 사업 철수하고 나서 좀 네. 회사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거나 성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성이라는 멀티플이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과연 실적만 따라와주면 아주 큰 나중에 몇 년 뒤에는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또 거래량이 먼저 선행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좋은 신호임에는 일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축을 본다면 현대차 그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시차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 밤이 되더라고요. 인베스터데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 열리는 행사,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사실 지난주부터 시장은 로봇하면 이 인베스터데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서도 나올 전략에 대한 방향성까지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핵심 키워드, 가장 영향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으로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모멘텀 한다면 로봇일 텐데 더 볼 수 있을까요? 로봇으로 보는 것보다 네.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처한 측면. 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를 뉴욕 가서 합니다. 미국 그 심장에 가서 합니다. 예,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는 일단 가장 먼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큰 빅픽처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했었는데 네. 아니 우리한테 왜 이런 취급을 하지? 라고 하는 좀 삐진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좀 가서 확실하게 좀 흔들어 놔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동차 관련된 쪽은 이제 정부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잘 안 되면 네. 테슬라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자동차, 전기차 요즘 얘기하나요?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 안 하고 전기차 이야기해요. 전기차 판매 얘기 전혀 안 하고 이제 막 로보택시 우리 웨이모보다 더 빨리 오고 가격도 싸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가치는 앞으로 옵티머스가 이제 80%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신사업 쪽에서 우리가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들과 근데 거기 가서 지배구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빼게 되면은 신사업 얘기들 그리고 또 앞으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어떤 전략 아마 추가 투자 얘기도 살짝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고 할 텐데 어떻게 좀 관세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아마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 그러면 현대오토웨어겠죠. 아하. 현대오토웨어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보시면서 또 글로비스도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좀 한번 급등했다가 좀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한번 보시되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수익이 맞는데 이게 여파가 그럼 소비가 좋아지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에너지 쪽으로 시선을 좀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화학 업황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조 재편된 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센 상법으로 재편 어려워진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황 팀장님, 구조조정돼서 좋아진다와 구조조정 어렵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석유화학 쪽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석화 쪽 그래도 움직임이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난번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천 NCC 이슈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주가는 사실 더 빠지진 않았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좋아질 일만 남았다. 특히 한국 업종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LG전자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LG화학이라던가 다른 석유화학 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뭐 실적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업황 자체가 와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좀 이제 기업이 그래도 재무 조정, 구조 조정 통해서 올라가는 건지 또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지 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우위 쪽에서 전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화학은 조금
아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 뭐 예전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로이카 중에 화학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 살 수 없다라고 하면 화학이랑 증권 중에 뭐 살려면 당연히 증권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신다고 하면 뭐 지금 이 방송에서만 열거한 것만 해도 지금 업종과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사실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만 해도 다 사는 것도 사실 자금이 아마 부족할 거기 때문에 화학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시브 자금 네.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네. 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함께 저희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에너지 쪽에서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연료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AI 시대에 결국은 필요한 전력, 이 가운데서 미국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키워드 한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김민수 대표님, 퓨어셀 붙은 종목들도 연이어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 키워드가 나올 때는 요즘은 가장 강하게 흐름이 나오는 쪽이 이 연료전지 쪽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찐 수혜주라는 관점으로 계속 바라봐도 되는지 연속적으로 나와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이 많은 여파를 미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SOFC를 하고 싶다. 그냥 블룸에너지 사세요. 아, 미국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많이 세팅을 하겠다는 쪽은 블룸에너지인데 왜 그걸 끌고 와서 우리가 두산퓨얼셀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연료전지와 SOFC는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아하. 또 두산퓨얼셀은 진입하는 게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두산퓨얼셀은 얘기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차세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들이 써줘야 차세대 기술이지 아직까지 저희는 잠잠합니다. 수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차라리 블룸에너지가 더 받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지금 당장 전력 필요한데 뭐 갖고 올 수 있는 거 봐봐. 그러면 신재생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고 거기다 또 하다못해 석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연료전지는 6개월이면 됩니다. 거기서 또 광범위한 열과 전력을 다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청정에너지래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전력이다. 안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세가 될지 아마 처음에 초기로 설치해보고 뭐 이상 없어? 그러면 오케이 그다음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선의 불 케이스로 지금 JP모건이 얘기하는 게 185달러까지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열려진 게 더 많다는 얘기고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는 LNG 복합 화력도 이거 이쪽에 밀릴 수 있어. 원자력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누가 지금 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더 강화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들을 트럼프 행정부 때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좀 놓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약간 조정받거나 좀 주춤하게 되면 또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블룸 이상입니다. 에너지를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둘러싼 이야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효연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